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강수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일행 등의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와 동포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팩트로 잡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마영의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마영의 특파원. LPN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뉴욕에서는 국민의힘 재동포위원회 뉴욕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뉴욕 방문 동포정책 간담회가 뉴욕 흐러싱에 위치하고 있는 한인동포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될 것입니다. 잠시 후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우리 대표님 미국에서 이렇게 만나 뵈었고요. 참 많은 이제 시차 적응도 있겠는데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LPN 로컬 파워 뉴스의 마영의 특파원입니다. 내년도 정권 창출이 가능하십니까? 네, 저희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지금 애를 쓰고 있던데요. 그러면 대표님으로서 내년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수가 있나요? 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영호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LPN 로컬 파워 뉴스의 마영의 특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뵀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오셨죠? 예, 제가 지금까지 뉴욕에는 여러 번 왔었지만은 이렇게 뉴욕 커플님들을 만나뵙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정말 이번에 와서 정말 대단히 반가웠고 앞으로 미국에 올 때마다 여기 있는 한인 교포분들을 더 많이 만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권이 그냥 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에 있은 우리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제 11월 9일이면 당 이제 후보 본선이 끝나고 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선거 유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앞으로 꼭 내년도 3월 9일 날 정권을 꼭 교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길을 열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들의 고향길을 열려면 반드시 김정은 정권이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제 발로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위원회 정명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바쁘고 고된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해 주신 이준석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동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국을 떠나 이 먼 곳 미국 뉴욕에 살고 있지만 우리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조국에 경사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조국이 힘들면 같이 걱정을 합니다. 한국에 살지 않아서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숲 안에서는 나무밖에 볼 수 없지만 숲 밖에서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우리 동포들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조국의 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신 이준석 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께 한국의 사정과 또 동포 정책을 포함한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지만 또한 저희 동포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올라온 김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바람 최연소 국민의힘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정진석 국회의장님 모셨습니다. 오선 의원이시고 지역구는 충남 공주시 부여군이십니다. 다음은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대전 국회의원이시고 지역구는 경북 경주시입니다. 다음은 조태용 국민의힘 국제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 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태영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당당 박 국회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애국동포 여러분과 이준석 대표님, 정진석, 김석기, 조태용, 허은하, 태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대표님 그리고 의원님들 인사 말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싶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은 짧게 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대표님 올라와 주십시오. 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미국에 한 이제 15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출장으로 남부 이런 곳은 다녀왔지만은 제가 원래 있었던 북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오게 되니 참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치의 길을 이제 선택했지만은 그랬을 때 아마 가장 두려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애국심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능력에 비해 가지고 항상 인맥,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는 제외동포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 또 유학생 출신들이 불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저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학연과 지연, 그런 조직력이 아니라 능력과 메시지, 그리고 국가를 향한 애국심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250만 제외동포들이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당원으로 가입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애국심의 표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표단을 꾸려서 우리 동포분들 뵙기에 온 것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정치 참여, 그리고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전달해 주신 애로사항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꼭 바꿔내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많은 의견 주시는 저희가 여기 온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다 같이 친해지고 저희의 첫 만남이 앞으로 더 다른 형태로도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지지율에서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은 보통 20, 30대 남성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에 맞춰서 정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부적으로 여성 혜지나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여성을 향한 정책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저조한 지지율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께 질문? 예,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60대 이상의 당면층 지지층에 더해가지고 지난 1년 사이에 젊은 세대가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수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20대, 30대 남성의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통계로 말씀드리자면은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 저희 당의 20대 여성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한 15%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성 같은 경우는 30% 정도 나왔고요. 근데 그것이 수치가 최근에 올라가가지고 20대 여성에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40% 정도의 득표율이었고요. 그리고 남성에서는 요새도 그렇겠지만 72.5%는 기록적인 그런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여성 지지율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남성 지지율이 더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뭐 여성 페이지라든지 통일육 페이지 같은 주제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반여성 정책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여성 할당제 폐지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반여성 정책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부장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에 대한 기회나 아니면 권리들이 부정당했던 시절에는 그런 제도들이 여성들에게 아주 훌륭한 어떤 정책이 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는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일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속에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여성 할당제보다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서 좋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저희 당의 전당대회로 이제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데요. 지금까지는 전당대회 할 때마다 저희가 여성 할당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할당제를 시행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젊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여성이 되도록 하는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6월달에 치렀던 전당대회를 보시면요, 30대인 제가 당대표에 당선되었고요. 그거는 청년 최고위원 리그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 뛰어가지고 당당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저한테 어떤 가산점도 없었고, 저한테 어떤 어땠을지도 없었지만은 저는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 자리를 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 떳떳한 것이고요. 최고위원을 저희가 4분을 뽑았는데, 최고위원 4분 중에 3분이 여성이 당선됐습니다. 예현진 의원, 노수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이렇게 3분이 당선됐는데, 이분들도 어느 분 하나도 여성 가산점이나 여성 할당제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까지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요,
원래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지만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조직 선거를 많이 합니다. 조직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조직책을 두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당대회장에 대의원들을 버스로 실어나르고 그 버스 안에서 홍보활동하고 이게 상당히 돈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같이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여성들도 왜냐하면 코로나 전까지는 그런 거 100명씩만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종이 돌면서 이런 것들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경쟁 요소가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젊은 당대표가 탄생하고 여성분들이 3명이나 최고위원을 진출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젠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당선된 뒤에 당의 대변인도 저희는 그 디베이트 콘테스트를 뽑았습니다. 토론 실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의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저희의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실제로 토론 배틀을 통해가지고 여성 상근 부대변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토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남성과 여성이 경쟁했을 때 여성이 딱히 불리한 지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앞으로 우리 당의 당직도 그렇고요. 모든 어떤 이런 당내 선거도 그렇고요. 여성이 전혀 불리하지 않은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여성 할당제는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성이 정치 진출이라든지 여성의 기회가 크게 된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바로 앞에 계신 하얀 자켓 입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AM유럽공 K라디오의 김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님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빠져서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일단 방미 기간에 많은 분들을 만나신 걸로 압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민심이 좀 동포들의 민심이 파악이 됐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외선거가 중요하다, 참여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외선거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표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그가 사실 선거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외동포들이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투표 장소가 너무나 적어서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많고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편 투표 방식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당장 대선이 코앞인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그런 부분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재외투표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이 우편 투표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것이 투표소의 확대입니다. 지금은 통영사관이라든지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 위주로 이제 투표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도시권에 이제 투표소가 설치되게 되면은 보통 집단적으로 이제 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뭐 일부 집단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재외국민 선거에 있어가지고 진짜 재외에서 장기 체류하시는 국민들보다는 주재원들이나 장기 체류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투표소가 지금까지는 인구 4만 명 이상의 지역에 한 투표소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2만 명까지 기준을 낮추자고 하는 것이 김석희 저희 재외동포 위원장께서 추진하셔서 발의한 그런 내용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편 투표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미국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우편 시스템 저는 그래도 USPS 늦게 오긴 하지만 신뢰합니다. 그런데 또 우편 투표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미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재외동포들이 거주하는 모든 국가들의 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우편 시스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많은 재외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일본 정도의 우정 시스템은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센서십의 문제도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의 의정 시스템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도 그렇고 동국의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검토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왜냐하면 대국민 투표의 그 투표권자 수가 한국의 대구광역시 투표권자 수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거권을 확대하는 효과도 들어가지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른 것보다도 그 우편투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투표일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는 우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회가 아직까지 용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 투표, 우편 투표 열게 되면은 뭐 아프리카라든지 상당히 한국까지 우편이 도달하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곳에 있는 투표도 받아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선거 끝나고 결과 발표되고 20일 뒤에 우편이 도착했다. 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선거권이 확대된다고 하면은 결코 저희 당이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재외국민 투표에서 본국에서 단기 치료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됐던 수준이 있으면은 또 재외국민으로서 오랜 기간 해외에 계셨던 분들의 의사는 조금 더 우리 당에게,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분만 더 라고 하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 두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손 들고 계신 이렇게 간담회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 말씀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 동포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고요.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하죠. 다 앞으로 나오셔서 올라가셔서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